한미약품의 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는 보신 것처럼 우리 제약산업의 미래를 상징해 왔습니다. 오늘 제한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환자들이 잇따라 숨졌고 해외 제약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효능이 의심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폐암 치료제 올리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명은 올부티닙이라고 하고요. 네. 아마 이제 시판으로는 올무타 정으로 나와 있었는데 말기 폐암 환자에게 이제 사용되는 표적 항암 치료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이게 완전히 3상까지 실험을 끝낸 제품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2상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식약처는 네. 폐암 말기 환자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네. 이제 제한적 판매 허가를 내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이제 신약이 허가되려면 동물들에게 하는 전임상이 있고 그렇죠. 사람에게 하는 1상, 임상이 2상, 나오죠. 3상이 있어야 네.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된 1상만 하고 그렇죠. 2상까지 성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네. 3상은 2상보다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같은 환자라도. 네. 그렇지만 2상 때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식약처는 일단 조건부 판매 허가를 내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고. 그렇죠. 네. 수출도 많이 됐죠. 그 한미약품은 이제 이 올무티닙, 이 올무타정 네. 관련해서 한 8천억, 1조 원 정도가 이제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만 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한 게, 제약 기술 수출을 한 게 네. 8조 원 규모입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은 샤노피라는 뭐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죠. 여기에 네. 당뇨 치료제가 4조 8천억 정도 되고 얀센 또 알라이안텍 또 목요일 날 우리 또 제넨텍까지 합쳐서 네. 거의 이제 8조 원, 9조 원대 그동안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건데 네. 이 문제의 올무티닙, 올무타정에서 다시 네. 한번 좀 삐끗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어느 정도 주가는 올랐습니까? 작년 한 해만 거의 한 8배, 9배 올랐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기간을 넓혀보면은 네. 10배 이상의 이제 주가가 튀어오르는 네. 뭐 스타 중에 스타였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고 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로까지 그렇죠. 이제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올리타가 문제가 됐습니다. 폐암 네. 추적 치료제인데 갑자기 독일의 유명 제약사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베링거 인겔하임인데요. 이게 이제 큰 마지막 판매 허가까지는 8천억 정도의 수출 규모였습니다. 네. 계약금은 한 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네. 1상, 2상 넘어가는 그 도중에 이 피하지 못할 부작용이 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어렵지만 피부 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건데 베링거 인겔하임이 여러 쪽으로 이거 검증을 해봤는데 네. 이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하다. 네. 즉 이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이게 3상 판매 허가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내렸었고요. 네. 베링거 인겔하임은 이 올무티닙, 올무타정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금만 그냥 주게 되는 것이고요. 네. 원래 약속했던 이제 마지막 뭐 성공 보수 8천억까지는 받지 못하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실은 지난 주말부터 아주 문제가 아주 크게 터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은 이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넨텍이라는 또 다른 공시입니다. 이거는. 네. 1조 원의 그 역시도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네. 수출 계약건이 떴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호재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공시를 한 직후, 즉 목요일 날 저녁에 네. 한미약품에 따르면은 이 베링거 인겔하임의 계약 취소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다. 예,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고 네. 하고 이제 금요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금요일 날은 일단 와 보면은 목요일 날 굉장한 호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약을 1조 원어치 수출한다는 그렇죠. 제넨텍. 네. 그랬으나 만약에 한미약품이 이제 제대로 된 공시를 했다라고 하면 네. 장 시작 전에 자신이 저녁에 들었던 또 다른 악재, 네. 즉 베링거 인겔하임의 취소 공시를 장 전에 냈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네. 한미약품이 이거를 9시 29분, 그러니까 장 시작 거의 30분 있다가 네. 이제 나쁜 뉴스, 약재 공시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의 30분 늑장 공시를 했나? 네. 주가는 당연히 급락했죠.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미스테리 그리고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문제는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 또 그에 앞서 이제 약의 효능,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식약처가 한미약품의 이 올리타정 허가를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말기 폐암 환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약처의 오늘 발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 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에 대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아침에는 혹시 허가가 취소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네. 제한적으로 사용은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실은 이제 그 전날 워낙 떠들썩하게 큰 문제가 있었던 바로 그 올무티닙, 올무타정 네.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제 독일의 굴지의 제약사인 베링거 인겔하임도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식약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봤는데 식약처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뭐 피부 괴사 같은 네. 부작용은 있다. 하지만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네. 이 효과가 실은 부작용을 더 넘어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제한적 사용, 즉 이거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한테 네. 뭐 스티븐스 증후군이라든가 피부 괴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는데도 이걸 사용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환자가 동의하에 네.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적 사용을 허가를 했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기존에 썼던 분들은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안 된다는 힘들어지거든요. 거예요? 그런데 네.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건 막아야 되지 않나라가 있었는데 신규 환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면 네. 이 복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의 허가, 신약의 허가는 매우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약은 아주 이례적으로 일상만 끝난 다음에 허가를 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약이 자꾸 부작용이 나와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우리 보건당국, 우리 식약처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래서 조금 완화된 조치가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팔은 약간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게 네. 대단한 어떤 신약의 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독일은 이걸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포기를 했지만은 네. 아직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같이 수출했던 스페인이나 미국에서는 관련한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도 일단은 네, 네. 조금 더 가보자. 그래서 네. 2상, 3상까지 끝내는 것을 보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2명 숨졌다는데 네.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예. 네. 그 약을 투약한 말기 폐암 환자 2명이 숨졌다는데 네. 이 약 때문에 숨진 건지 뭐 폐암의 말기라서 숨진 건지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고 아마도 식약처도 그런 것들의 인과관계가 굉장히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분명히 사망자는 부작용으로 2명이 있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말기 폐암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그 난이점을 통해서 네. 아마도 이번에 이 제한적 사용 허가 결정을 네.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올리타정의 개발권을 사들이고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던 독일의 유명 제약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했는데 한미약품이 이 사실을 늑장 발표한 거 아니냐. 주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9일 목요일입니다. 또 다른 약의 1조 원대 수출 발표를 한 뒤라서 다음 날이죠. 금요일 주가는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장 시작하고 30분쯤 뒤에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의 계약 해지 사실을 갑자기 공시합니다. 독일 제약사로부터 전날 목요일 저녁에 통보를 받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거래소에 직접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늦었다는 겁니다. 당국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기에는 하지만 거래소 측은 한미약품 스스로 얼마든지 먼저 공시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랬으면 금요일 폭락을 했더라도 주가가 오르다 폭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건데요. 했던 내용이거든요. 12시까지도 공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 장 끝나고 3시 반 넘어서 1조 원이나 다른 약을 수출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약을 1조 원이나 수출합니다라는 그렇죠. 공시가 떴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아침에는 이 주가는 폭등했어야 되는데 네. 의외로 별로 오르지 않았다가 네. 갑자기 30분 있다가 엄청난 또 악재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의심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한 5% 정도밖에 안 올랐단 네. 말이죠. 아마 이런 대형 호재라면은 최소한 8%, 네. 뭐 여타 과거 경험으로 10%까지 튀어 올랐어야 되는데 네. 이 상승폭이 되게 작았다. 그러면 이미 이때 누군가는 알았을 것 아니겠는가라는 네. 게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29분 9시 반에 본격적으로 이 악재 공시가 나옵니다. 네. 베렌거 인겔하임에. 그때부터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공매도 물량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23배의 양이 네. 이제 공매도가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중에서는 물론 장 후반에 들어온 공매도 물량도 있겠죠. 그런데 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공매도 물량이 집중됐다면 네. 여기에 또 큰 손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은 충분히 네. 의심을 갈 만하다.
의혹이 살만하다 이런 것이죠. 말 나온 김에 공매도가 뭡니까?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100원짜리 주식을 남한테 있는 사람한테 불리는 겁니다. 네. 100원에 이제 빌리게 되는데 이때는 수수료가 아주 미미합니다. 네, 네. 뭐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네. 이제 100원짜리 빌려가지고 네. 일단은 바로 파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5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자기 돈 50원을 줘서 주식을 한 주를 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주식은 주식으로 갚으면 되니까 한 주 네. 산 거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요. 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100원에 팔을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원에 팔고 50원에 샀기 때문에 이미 네. 50원의 차익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네. 그래픽이 지금 좀 이르게 나왔는데 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전날 종가가 6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4.7% 거의 5%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65만 원까지 가다가 네, 전날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시점에 이제 악재 공시가 나오고 네. 급전직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가 65만 원에서 주식 많은 사람한테 한 주를 빌립니다. 네. 그 65만 원에 나는 팔래 하고 65만 원에 그 네.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네. 그럼 65만 원이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50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50만 원의 주식을 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원래 자기가 빌렸던 사람한테 주식 한 주 여기 있어. 네. 갚아주면은요. 15만 원의 이익이 남군요. 자기 캐시는 딱 주게 되는 거죠. 네. 저게 아주 기본적인 공매도 논리인데 네. 시대 당시 9시에서 9시 반 사이는 실은 공매도를 칠 그럴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호재도 나왔었고 그것도 네. 1조 원대였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간에 특별히 많은 공매도를 쳤다면 네. 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갈 만하다 이런 것이죠. 정리하면 자 악재가 나온 후에 공매도를 쳤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공매도 이제 주식을 내다 판 세력도 있을 것이고 예. 문제는 이제 그 전에 판 세력이 있다면 그렇죠. 다른 날보다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와서 예. 주식을 갑자기 내다 팔았단 말이죠. 그렇죠. 공매도로 예.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다 팔았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팔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심이 많은 것이고 네. 많이 가는 거고요. 만에 하나 오후 1시라든가 2시에 공매도를 한 그런 뭐 기관이나 있다면 이건 좀 뭐 그럴만하다 이해가 가죠. 네. 왜냐하면 대단한 악재가 떴으니까. 그러나 장 초반에 이미 네. 장 시작과 함께 바로 기다렸다는 듯 공매도 물량을 계약을 체결했다면 네. 이것은 충분히 의혹이 가죠. 네. 즉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살만하고 아마 금감원도 이 점 때문에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 산업이 이제 정유, 뭐 화학, 제철 이런 쪽에서 뭐 바이오나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역시 대표 주자는 한미약품이었고 네. 물론 한미약품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약들 중에 뭐 일부라면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의혹도 사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미약품이라는 우리의 굴지의 제약업체 선두주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가 흔들리게 되면은 작년에 체결했던 이 8조 원, 뭐 올해까지 합쳐서 이제 1조 원, 한 9조 원대인데 이 계약 자체에 대한 신뢰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제약 바이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처럼 뭐 그냥 인터뷰 형식 이런 거보다는 하나하나를 좀 밝혀내고 네. 공식적인 이 해명과 뭐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함께 내어줘야 네. 이것이 앞으로도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이게 궁금했는데요. 하나만 더요. 어떤 세력이 누가 봐도 정보를 듣고 판매한 것처럼 정황상은 그런데 네. 뭐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이나 전혀 없어요. 그 정보를 그 기관,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융감독은 조사만으로 좀 한계가 있고 네. 이게 정말로 의심이 간다면 검찰 조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검찰이 뛰어들지 않는다면 아마 그 정도까지 밝히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미약품 공매도 파동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